예, 일단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나 거창하게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할 말을 지금. 예, 제가 이제 그냥 그 전공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전공처럼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원래 제가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공부한 것은 이제 비선형 동력학이라 해가지고 케이아스, 예, 뭐 우리 한국에서 카오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카오스, 터블런스 뭐 이런 쪽 공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유체역학이든지 뭐 또는 뭐 히든 매스 트랜스퍼 이런 것도 열역학이거든요. 같은 역학이에요. 역학. 다이나믹스이기 때문에 뭐 여러 줄만 적었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광고입니다. 광고. 너무 거창하게 소개시켜주고 할 말을 지금. 예. 예, 지금 오늘은 이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좀 할 건데요. 소개할 내용은 이제 Intra-Specific Computation in Cycle 게임 시스템 해가지고, 내부 경쟁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심플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이름은 도영애고요. 예, 이 게임 이론 쪽에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지금은 유니스트에서 포스트하고 계신 박춘표 박사, 저게 장봉수 교수, 그리고 이제 아리조나 스테이트의 잉칭라이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제 시크릿 게임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계되는 RPS 게임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보통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경제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이 조금 확대된 게임이 있습니다. 뭐 RPS, LS 뭐 게임 그렇게 복잡해요. 또 굉장히 오늘 한 3가지 종류의 게임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관계되는 인트라 스페시픽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주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는 이제 경쟁 관계, 생존 뭐 이런 거 있죠. 예. 무리가 있으면 서로 싸우고 이렇게 전장도 일으키고 생존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자연계에는 시크릿 게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먹이사슬입니다. 사실 먹이사슬. 풀이 있으면 풀을 먹는 게 동물이죠. 그 동물을 잡은 게 인간이죠. 인간을 잡은 게 뭐겠습니까?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이죠. 흙입니다. 흙. 인간의 죽으면 흙에 묻힙니다. 그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거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흙 위에 풀이 자라고 풀 위에 뭐 동물을 뜯어먹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그 동물도 우리가 이제 뭐 소돼지 같은 거 잡먹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잡먹다 보면 우리가 죽고 그럼 땅속에 묻히고 땅이 우리 잡먹고 하다 보면 한 바퀴 사이클 돈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칼라 이제 생태학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시크릿 게임 해가지고 우리가 생태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도 있습니다. 경제에서 보면 어떤 뭐 가령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삼성이 현대하고 뭐 주식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현대는 또 뭐 기업도 어떤 기업이 좋아하십니까? 뭐 현대는 다른 기업의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그 기업은 또 삼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역학적으로 물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이 물리는 게임 같은 게 시크릿 구조가 특히 경제학이든지 또는 이제 생태 또는 우리 몸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의학 쪽에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몸속에 이제 장내 세균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 중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게 뭐냐면 유산균이 어떤 다른 균을 잡아먹고 이 균이 또 다른 걸 잡아먹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 암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 같은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실험도 하고 많이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되는 게 수학적으로 그런 내용들의 가장 근본적인 모델이 뭐냐 하면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가 아시다시피 바위가 가위를 이기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한 바퀴 돌죠. 예, 서로 관계가. 그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모델을 이 시크릿 게임의 가장 큰 모델을 이제 가위바위보인데요. 여기에 지금 소개된 거는 이제 여기 실제로
도마뱀 3개의 종이 있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시크릿 게임의 예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얘들은 서로 얘가 얘를 잡아먹지는 않아요. 얘가 어떤 관계냐 하면 가령 얘가 색깔이 다 틀려요. 틀린데 앞에 있는 그 도마뱀은 굉장히 번식이 강해요. 일부 다처제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 일부 다처제가 뭐 저거 뭡니까 자기 자손을 뿌리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건드리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몰래 또 그 부인들이 또 건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족을 번식시켜요. 그래서 서로가 뭐냐 하면 얘는 일부 일치제예요. 서로가 서로 물리고 있어요. 이렇게 관계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칼라지 뭐 이런 쪽에서 시크릿 게임의 대표적 예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제 잡아먹힌 개념보다는 서로의 이제 그 인구의 번식이 사이클이다 그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예로서 이렇게 소개된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그잠플로 소개한 겁니다. 요것도 보면 이제 96년도에 네이처 페이퍼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것도. 예. 요런 거 자연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가위가 볼을 잡아먹고 보가 바위를 잡아먹고 바위가 가위를 잡아먹고 이런 구조가 아주 심플한 모델인데 이게 수학적 모델이죠.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자연계에 이 가위바위보를 대신하는 모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해서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해보자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게임 이론을 한 입장에서 볼락합니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좀 여러 가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좀 기네요. 예,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수학적 모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가 어떤 연구를 하는데 모델링 하는 데는 3가지가 지금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이크로에서 매크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케일 하는 거는 실제로 뭐냐 하면 이 중에 서로 이제 그냥 가장 작은 단위에서 서로가 이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얘가 가이면 얘가 얘를 이기면 얘가 얘를 잡아먹는다든지 실제로 이제 아주 작은 단위에서 싸우고 그리고 이걸 평균적으로 우리가 ODE 같은 데 모델링 했을 때는 이제 매크로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스페이스 템포를 해가지고 공간상의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거 PD 모델 할 때는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3가지 종류의 이제 모델에 대해서 보통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연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퀘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존은과 공존입니다. 공존이냐 멸종이냐 합니다. 우리 이칼라이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구상에 매일 그 과거에 존재했던 그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멸종하고 있거든요. 이 멸종이 왜 멸종이 됐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연구를 하고 싶은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다 같이 잘 살자하는 겁니다. 생존, 상생, 코이그지스트 하자하는 의도입니다. 이것이.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존재를 할 것인지, 뭐 같이 생존할 것인지, 뭐 이런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 게 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그 퀘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보시면 이제 여기도 보면 그 모델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RPS 게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식하게 이제 보면 로카 버테르 센스에서 소개된 거는 2006년도, 뭐 1976년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뭐냐 하면 만약에 A, B라고 하는 2개의 종이 있으면 우리 관계를 가위바위보처럼 A 종족, B 종족, C 종족이 있으면 A는 B 종족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확률적으로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더라도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확률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임은 확률 게임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보면 이제 모델을 또 보면 메일 레오나르도 센스에서는 이야기가 만약에 A, B라고 하는 2개 종류가 있으면 A는 B를 잡아먹었다는 뜻입니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거는 공집합 empty 같은 게 있잖아요. 완전히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A가 B를 만나면 잡아먹고 바로 생산해 봅니다. 자손을 번식하겠다, 뭐 이런 의도에서 약간의 모델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뭐 생존이다, 번식이다 이런 거 있죠. 예, 하기 위해서 모델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제 보면 뭐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 population의 그 density 해가지고 전체 도메인에서 population이 얼마 있는지 그 density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우리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 여기 보시면 시그마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A라는 종교를 기준으로 하면 A가 C에서 잡아먹기 때문에 잡아먹는 비율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잡아먹힌다 하는 거야. 예, 그걸 이제 사망률에 관계되는 사망률 아니죠. 이게 프리데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있고요. 요건 번식하는 겁니다. 예, 얘가 이제 잡아먹고 다시 번식을 하는 비율. 예,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수학적 모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항상 어떤 그 트랙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हे비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모델이 있습니다. 락, 페퍼, 시즈 게임 해가지고 앞에서 조금 소개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A가 B를 잡는다 해가지고 프리데이션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A가 공집합이 있으면 A가 자기 자손을 번식시킵니다. 쉽게 해서 여기서 생각하면 여기 A, B, C가 있는데요. A가 B를 만나가 이렇게 잡아올 수 있습니다. 잡으면 여기가 공집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정글에서 동물의 세계처럼 예, 이 중에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A 파트, B 파트 나눠 가지고 서로 이제 뭐 딱 잡으면 죽었다 하고 그럼 생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프리데이션도 되고 또 생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자리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걸 익스체인지를 합니다. 예, 자리 이동 이런 모델을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요 기존에는 이제 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뭐냐 하면 이제 요 두 가지 컨셉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익스체인지 하는 모델이 드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익스체인지 모델을 가지고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이제 그 이 칼라지 쪽에서 특히 수학 관점에서 칼라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익스체인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건 어디에 관계되냐 하면 수송입니다. 교통.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 저가 항공으로 여행 자주 다니시죠? 그래 여행을 다니면 이제 뭐냐 하면 옛날보다 정보도 많이 없고 이동이 되니까 더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주기 위해서 수학적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익스체인지라는 이 개념을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수학적 모델을 조금 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레딕스 상의 모델이고 요거는 OD, PD 모델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모델을 만들어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이처 논문입니다. 네이처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 가위바위보 게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밝힌 게 뭐냐 하면 예.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는 멸종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게 이거야. 이동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어떤 특정한 선 이하에 있을 때는 이제 뭐냐 하면 서로가 잘 공존해서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동에 대해서. 예.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패턴이 있습니다. 서로의 패턴이 스파이럴 패턴이 생기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잘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빠르게 이동을 하면 우리가 정보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게 획득이 빠르니까 서로를 죽이고 하고 있는 데는 빠르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요런 결과를 처음으로 이제 모델링해서 이렇게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동, 익스체인지 개념 넣어가지고 네이처에 이렇게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요 개념 딸랑 하나 넣고 예. 하면서 이제 요거 좀 설명하기 위해서 PD 모델 슈레딩거 이퀘이션 조금 언급하고 요 슈레딩거랑 관계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 네이처로 꾸미가 예, 누구든 네이처 내기를 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모빌리티를 서로 아까 이동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개념은 없어요?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잡아먹고 이런 거하고 다른 여기에 모빌리티는 좀 광범위한 뜻일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모빌리티가 익스체인지입니다. 세 가지 룰에 의해서 이게 게임을 되는데요. 요 세 가지 룰이 어떻게 하냐 하면 서로가 되면 첫 번째는 요 세 개 정확하게 게임을 어떻게 하냐 하면 두 명이 랜덤하게 잡아요. A, B를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멀리 선택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우리 세 가지 룰이 있는데, 프리데이션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어떤 게임을 할지를 잡아볼 수도 있어요. 랜덤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약 요 같은 경우 있으면, 여기 A가 B를 잡는지, 만약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내가 이제 생산할 수도 있고, 예,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항상 룰이 A, B, C 하는 세 가지 룰을 쓰긴 쓰는데, 이 세 가지 룰을 항상 뭐 유니폼하게 쓰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게임을 해요. 예. 하면서 이제, 여기 익스체인지 하는 게 뭐냐, 비율을, 속도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률이 많이 걸리게 하면 속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합니다. 컨셉을 이제 개념적으로. 모빌리티를 예.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모빌리티 사이즈인데요. 사이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할 때는 이제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이 멸종할지 예측할 수 있나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모빌리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떤 종족은 이때 멸종이고 요 두 개는 이제 생존하고 요 모빌리티 속도에 따라서. 아니 근데 예. 이제 모빌리티 속도가 빠를 때 예. 그 결국 한 종이 더미넌트해지는데 아. 어떤 종이 더미넌트해지는지를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이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몰라요. 예. 그거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조건하고 게임 룰 같은 게 서로가 동일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이제 할지는 몰라요. 예. 예. 동일한 조건에서도 저렇게 깨진다 하는 거. 예. 그러나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 페노미나 해가지고 어떤 특정 속도 이상에서는 공전할 수가 없고 그 이하에서 공전한다 하는 이런 걸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뒤에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모빌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사실 이거 확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레덱스상에서 보통 저런 거 하면 이제 거의 한 500 x 500 해가지고 500 x 500 한 25만 개죠. 25만 개를 서로 이제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가 저 그림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색깔을 따라서 그림 종류가 틀린데 중간에 이제 500 x 500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하얀 부분도 있어요. 잘 안 보이서 가지. 예, 그게 엠프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속도가 올라갈수록 이 스파이럴 웨이브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럴 웨이브가 커지기 때문에 도메인 이상이 되는 웨이브가 반경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멸종을 가는 루트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해가 뭐 멸종이 되겠나 하는 이 루트도 이제 올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가 이제 뿐만 아니고 요걸 이제 PD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도 아주 깔끔하게 아까 앞에서 이제 레덱상에서 이제 했는 거하고 PD상에서 스페셜 템포럴 하게 이제 했는 거하고 다 매치가 돼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처음에 모빌리티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저희들 또 이제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이 도망다닌다 하는 것이, 딱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창훈 교수님이 저를 싫어해요. 그럼 저는 이제 이창훈 교수 오면 이제 도망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잠이 깨시죠? 예, 동물 세계에서는 어떤 컨셉이냐 하면, 해비테이트 스테빌리티 인덱스 해가지고, 내가 어떤 지역에 물하고 어떤 영양분이 많으면, 거기 오래 머물러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지역에 틀새 같은 게 만약에 이제, 물하고 이런 게 없으면 빨리 이동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모빌리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걸 이제 수학적 모델로 하면 어떻게 했나 싶어가지고, 한번 적용했을 때 이제 진짜 이게 공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자 해가지고 이런 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브레이크 해가지고 뭐냐 하면 내 주변에 내 먹잇감하고 그러니까 나를 잡아오려고 내한테 해를 끼친 사람들 비율로 삼치해가지고 만약에 내 주변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빨리 도망가야죠. 살기 위해서. 근데 주변에 내 먹잇감이 많으면 도망가면 안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가 우리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이제 진짜로 공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뭐 따지면 굉장히 뭐 많이 따질 수가 있지만 일단은 뭐 결론을 좀 이야기한다 하면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적용할 때 모델을 할 때 이제 주변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가냐 또는 이제 계속 그 장소에 머무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굉장히 공천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잘 살펴야 돼요.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를 딱 보시고 많이 있다 하면 친하게 지내시면 되고 주변 환경이 안 좋다 하면 빨리 도망가시고 그래야 내가 공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게임 이론에서 가장 핵심은 생존입니다. 생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좀 치사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분야. 필요한 분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적용했을 때 먹고 살기에 참 좋다 하는 이런 걸 한번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바운다리가 생기고 뭐 어떻게 되고 컨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계산 좀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결과도 내기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게임은 이제 최근에 많이 소개된 게임인데요. RPS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제 조금 진화된 게임이 나옵니다. 예.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리자드 스포기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제 스타트rek인가 그거 본 적 있어요? 너무 궁금하시나 이 동네는? 그렇지. 그래 이거 잘 안 돼 이거. 일단 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스타트렉 안 봐요? 그런 거 이렇게 해가 하이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네 뒤에. 예. 그 하면 가위바위보도 뭐 이렇게 바위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고 또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요. 손이 잘 안 되네. 이렇게. 뭐 이거 보시면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가위바위보 대신에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두 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 5가지로 적용해가지고 저 게임을 하는데 저게 이제 그 미국의 드라마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저 게임이. 드라마에서 소개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수학을 하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 보시면 이제 보통 멀티바디 프로그램 해가지고 한 3개가 이제 멀티바디 시작이잖아요. 그 3개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더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더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얘가 이제 좀 더 복잡죠. 예, 그러면 이제 게임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한 겁니다. 예. 이 게임은 소개된 지가 굉장히 뭐 오래되지 한 10년 근처밖에 안 됩니다.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그래가 복잡해가 숫자로 했습니다. 1번에 5번을 잡아먹고 5번에 4번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서로 내부적으로 이런 사이클도 있습니다. 안에 이런 사이클이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죠. 예. 5개 안에 또 내부에 또 사이클이 있고 이너 사이클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먹이 관계, 사슬 관계 있을 때 이제 서로가 어떻게 잘 생존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또 이런 내부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요걸 없애가 또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서클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게임도 있어요. 예, 그런 게임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런 게임 일반화돼 가지고 한 5개 하니까 심심하다 해가 한 100개 한번 해보자. 100개를 이제 이렇게 쭉 뿌려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있죠. 진짜 뭐 기업처럼 한 100개 기업 뭐 주식하듯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있죠. 예, 그런 관계도 보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냐 하면 이제 어떤 A 기업이 B 기업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는지 데이터 이용해가지고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 빅데이터 문제와 관련이 되겠죠.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뭐 조금 약간 뭐 난해하지는 아니고 좀 실전적인 거 뭐 이렇게 그런 쪽 분야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레딕스 상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면 야, 하나도 안 되네. 예.
예, 요 5개짜리도 보시면 어떤 식이냐면 속도에 따라서 얘들이 공존할까 생존할까 이렇게 보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릴 때는 5개가 다 삽니다.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 사이에 있으면 3개만 삽니다. 2개는 죽어보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건 3개짜리예요. 3개 살고 5개, 3개 하나만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다르게 보면 서로 기업끼리 어떤 M&A 관계든지 있으면 잘못하다 보면 한 개가 다 잡을 수도 있고 한 개가 적장이 잡을 수도 있고 다 공존할 수도 있고. 예, 예. 10년 살 때 저 매스매틱한 컨버즈 증명이 다 된 겁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 필요는 없고 하여튼 예. 충분히 돌면 몇 번 돌리면 저렇게 돼요. 지금 보통 거기도 10,000번 이상 그렇게 예, 돌립니다.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돌리는데 저렇게 스테이지 예,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컨벌전스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저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우리가 사진 시뮬레이션 할 때만 10,000번, 20,000번, 100,000번까지 돌립니다. 했는데 그 이상이 또 돌릴 때 어떤 게 벌어지는지 보장을 못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좀 되었고요. 예. 사실 저 파티클이 저렇게 많은 거 예. 그 컨버즈 증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야. 예. 그래서 10만 번 하면 충분합니다. 예, 많이 해죠. 그러니까 뭐 앙상블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여도 보면 이제 재밌지 않습니까? 스파이럴 웨이브 딱 있고요. 이렇게 좀 아름다운 모양이 여기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어떤 액션을 준 게 아니고 앞에서 소개한 그 한 3가지 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그대로 준 겁니다. 똑같이 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스파이럴 웨이브가. 바운더리 컨디션 피리어드 바운더리 예, 맞습니다. 예, 비라이트 바운더리 컨디션 준 거예요. 예, 예. 이 동네 참 날카롭네. 시뮬레이션 하신다는 게 OD 모델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3가지 다 합니다. 근데 그럼 예. 저거는 어떻게 해요? 요런 그림은 레딕스상에서요. PD도 되기도 하고요. 근데 예. 그런 퀄러터티브한 리저는 똑같이 예,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도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퀄리티가 어떤 데는 똑같이 안 나오고 어떤 데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이유는 이제 그 뒤에 조금 이야기할 건데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 드릴게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패턴끼리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3개짜리를 다시 구성하면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아놓고 소규모 무리끼리 다시 무리끼리 또 싸운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뭐 완전히 뭐 M&A 같이 이제 5명이 있으면 공상당 같죠. 공상당에서 누굴 하나 죽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콜라보레이션하고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저렇게 하고 나는데 해석을 또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소설을 좀 가미해가 좀 씁니다. 응용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관심이 별로 없시네. 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이제 서로 스파이럴끼리 어떻게 싸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생존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델 같은 것도 이런 모델은 서로 이제 그 PDS도 모델링 하고요, 레딕스도 하고 해가지고 서로 관계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고 5개짜리가 3개짜리로 바뀌는 과정, 무리 위해서 싸우는 과정,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가 서로 이제 잘 싸우면서 어떤 균형 관계가 깨지면서 세계로 살아남는다,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이런 거는 결과를 냈고요. 예, 오늘 이제, 예, 너무 빨리 했는가요? 괜찮습니까? 안 졸립니까? 예, 괜찮습니까? 예, 오늘 제 메인이 약간 인터랙티브 컴퓨테이션 해가지고요. 일단 종족 A가 종족 B를 이렇게 이제 차목하는 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인터스펙시픽합니다. 인터. 예, 중간, 그리고 내부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여기 수학과가 있고, 또 물리과가 있고, 또 무슨 과 할거요? 화학과 싫어하고요. 물리과, 수학과, 이게 서로 이제 가위바위보처럼 몇 개 더 치면, 그러면 뭐 서로 이제 그 RPS 게임처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는 수학과 안에서 또 경쟁이 있습니다. 서로가 살아남아야 되죠. 예, 수학과 안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서로 경쟁해야 되겠죠. 예, 수학과 사람이 다 잘 살면 공산당도 아니고, 누군가는 요즘 경쟁 시대 아닙니까? 예, 내부 경쟁을 시켰을 때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모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그 내부 경쟁에서도 보면 이제 서로 간에 경쟁 그 비율을 어떻게 주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 거예요. 예.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내부 경쟁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종족 안에서 발생되는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수학과 안의 경쟁이죠. 우리 뭐 수학과 안에도 요즘에 그런 경쟁이 많죠. 뭐 사회가 뭐 성과급 연봉제회가 같은 무리 안에서 경쟁을 시킨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까 뭐 이런 데 관심이 가져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시처럼 약하면 이제 자가 경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부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보면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뭐 실제 동물 세계도 있습니다. 뭐 이게 저도 이 수학자라서 사실 이런 건 잘 몰라요. 뭐 가시고기, 뭐 아프리카 파편, 뭐 편모충 이런 데서 발견돼요. 자가 그 내부 경쟁이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생태 이쪽 몰라가 그냥 믿고 넘어갑시다. 예, 내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을 보시면 이제 원래는 A, B, C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관계했는데 자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경쟁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죽일 수가 있어요. 요런 게 하나 싹 다 이제 첨가된 겁니다. 모델에서. 예, 보시면 요거는 이제 A, B, C, D, E 해가지고 요 5개짜리 모델인데요. 내부 관계를 없애는 게 요런 모델이고요. 요걸 가지고 ERPS 모델을 하고 요거는 뭐 RPS, ALS 모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 하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뭐 OD든지 PD 또는 레딕상의 모델링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델링 그 룰에 의해서 하면 간편하게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 관심이 다이나믹스 하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어떤 게 발생할 것이냐,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 이제 어떤 어트랙트냐, 솔루션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렇게 모델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야, 이쪽 분야를 조금 공부하시면 그냥 뭐 우리 이창호 교수가 10분 만에 다 이해하시고 10분도 안 걸립니다. 한 1분만 하시면 아주 간편한 모델이기 때문에 예, 뭐 이거는 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예.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저희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통 시크릿 게임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다 살든지 하나만 살든지 왜냐하면 시크릿이잖아요. 균형이 이게 서로 먹고 먹힌 관계가 유지되면 다 살든지 하나 중간에 깨지면 먹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만 살죠. 근데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3개가 살 수도 있고 2개가 살 수도 있고 1개가 살 수 있습니다. 자가 경쟁이 있으면, 내부 경쟁이 있으면. 예, 그러면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경쟁 관계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생깁니다. 예, 완전히 뭐 내부 경쟁을 적절한 내부 경쟁이 있으면 더 좋은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게 모호한 결과죠. 무조건 다 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절한 관계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는 보통 이제 요 경우라든지 요 경우만 있는데 요 경우가 새롭게 싹 발견되었습니다. 희한하게 조경을 발견했습니다. 예. 아까 그 종 5개에서도 그런 예. 급하시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5개에서도 보면 5개, 4개, 3개, 2개, 1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 말은 아까 종 5개에서 내부 경쟁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서로 예. 사이드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따 뭐 여기 있는데요. 희한하게 지금 뭐냐 하면 내부 경쟁이 있을 때는 저렇게 되지만 내부 경쟁이 없을 때는 저 경우가 안 나옵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이 5개가 같은 파라미터 컨디션인가요? 뭔가를 좀 바꾸시나요?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꾸죠. 예. 그렇죠. 뭐냐 하면 바꿀 수밖에 없죠.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을 뭐 우리가 내부 경쟁을 5개가 있는데 경쟁이 심하다 적다 뭐 이렇게 쭉 분포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분포시키다 보면 5개 살 수도 있고 뭐 분포가 조금 깨지면 4개가 살 수도 있고 그다음 3개 살 수도 있고 그건 당연히 그래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대해서도 이제 왜 그래 됐냐 증명을 해야죠. 수학하는데. 예, 그런 작업을 이제 예.
실제로 보면 이제, 예, 예. 아까 저 노드의 엣지를 이렇게 서로 화살을 그렸는데 예. 그 엣지에다가 확률을 준 거죠. 그럼. 아까 파라미터를 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서로 이제 잡아먹힐 때그 몇 퍼센트 그 이제 확률 값을 주는지 아니면 이니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아마 교수님 질문하시는 게, 맨 오른쪽 그림 같은 거. 제일 복잡한 거. 요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서로 잡아먹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가장 관심,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내부 경쟁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A가 B를 잡아먹는 경우도 똑같이 주고, B도 C를 잡아먹는 것도 똑같이 주고, 또 A가 A를 자손을 이제 번식시키는 것도 똑같이 주고, B, C도 다 똑같이 줍니다. 그럼 예, 예. 연립 방정식 시스템에다가 이제 그 파라미터를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하죠. 그리고 똑같이 하면 이걸 이제 이렇게 레딕스상에서 계산했을 때 똑같이 노원학하는 이런 문제도 있죠. 예. 그것도 이제 또 계산도 하죠. 뭐 계산은 제가 이제 소개를 안 해놨는데, 왜냐하면 하다 보면 복잡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OD상에서 보면, 여기, 우리가 이제 어떤, 처음에 조건을 주면 얘가 이제 트라젝터리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가 헤테로클리닉 아비스를 하는데요. 바운더리를 가기 때문에 실제로 하면 이제 우리가 그 OD상에서는 이제 헤테로클리닉 아비스를 가기 때문에 계속 생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근데 시뮬레이션 하면 절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란더프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에러 때문에 이제 안 된다 하는 이런 거 있죠. 똑같이 하면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레딕스상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원래는 살아야 될 게 죽어봅니다. 이게 노이즈 현상입니다. 그런 이런 것 같이 이제 왜 그렇게 발생하냐 하는 이유도 헤테로클리닉 아빗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재하는 헤테로클리닉 아빗이 스테이블하다 하는 이런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생략해가 좀 테크니컬한 문제니까. 예. 그래 되면 시뮬레이션도 왜 그래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제 그 자가 경쟁을 시키는데 뭐 PA, PB, PC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내부 경쟁의 값을 줍니다. 줬을 때 이제 요 뒤에는 하면 이제 어떤 두 개의 값은 고정시켜 놓고 하나의 내부 경쟁 값을 자꾸 증가시키면 어떻게 변하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하면 서로가 이런 헤테로클릭 아비처럼 이렇게 서로 공존합니다. 수학적으로. 예. 하면서 요거는 이제 트랙터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쯤에 서로가 어떤 일정한 비율로 다시 생존합니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위상 딱 하면 두 가지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이하듯이 바뀌십니다. 경쟁이, 그러니까 이제 내부 경쟁이 어느 정도 이상에서 딱 순위가 딱 올라와 보면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공산당처럼 서로가 삽니다. 하나는 죽죠. 예, 뭐 이렇게 된다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스토리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실제 계산해 보면, 트랙트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거 있죠. 하고 이제, 실제 이런 거는 뭐, 소개는 안 시키지만, 요 바운다리 라인이라는 이런 것도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돼가지고, 어떤 조건에서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게 있죠. 예. 실제로 이제 뭐, 파라미터 값을 바꾸면, 요 검은 거는 세 가지가 살고, 요게 이제 보시면 이제 요거는 두 가지가 사는 케이스인데요. 파란 것, 이런 식으로 점점점 요거는 이제 공존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이런 거죠. 일종의 바이피케이션 현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제, 모델을, RPS뿐만 아니고 또 다른 모델에서 해보니까, 이것이 일반적 현상처럼 다 노더라 하는 거 있죠. 예.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되고, 또 여기서도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특이한 거는 하면, 내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패턴이 없어졌어요. 아까는 스파이럴 웨이브가 이렇게 생기는데, 내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 공전의 스타일 자체가 패턴이 없이 막 생겨요. 이게 이제 하면 내부 경쟁이 심해지면, 어떤 우리가 예측에 대한 패턴 이런 것도 참, 디텍트 하기 힘들다 하는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 종이 뭐 5개, 4개, 3개, 2개 하나 다 살 수 있더라. 뭐 이런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심플하게 이제, 제가 이제 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제, 요 결과는 이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투고를 했거든요.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교정인데, 이게 수학적인 내용은 첨가나 있지만, 스플리멘털리로 들어가면 한 20페이지 정도 들어와 있어요. 메인 페이퍼하고 이렇게 하면, 메인 페이퍼하고 합치면 거의 한 40~50페이지. 예, 근데 뭐, 다 같이 수학 공부하는데, 어른 수학 이야기 계속 하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냥 큰 줄거리만 좀, 콜렉팅이니까. 하여튼 뭐 새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